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특히 여성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느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여성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너무 불편한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루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질병입니다. 뭐냐? 소변 문제. 네, 바로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입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연세 있으시고 특히 여성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느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변이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화장실을 빨리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심하면 30분마다 또는 1시간마다는 쉬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게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7시간, 8시간 충분히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깨서 많으면 뭐 3번에서 5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다가 깊은 잠에 못 들고 다시 또 깨서 완전히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야간요는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치매도 생기는 거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낮뿐만 아니라 결국 내 뇌의 노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소변 문제, 과연 원인은 뭐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방광, 이건 남녀 다 동일해요. 방광은 골반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장기인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장도 있고, 대장 중에서도 직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간도 있고, 그 더 위에는 이제 폐가 있죠. 물론 폐는 횡격막이라는 아주 강력한 우리 호흡을 위한 그 가림막으로 막혀 있어서 더 내려올 일은 없는데, 이 위와 소장, 대장은 상당히 늘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진다는 개념이 뭐냐? 이 안에 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가 볼록하다, 가스가 자꾸 찬다, 배가 차다,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어떤 걸 먹던지 어떻게 생활하고 뭐 찬물을 먹던 간에 장기가 제대로 제 위치에 복막에 걸려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배가 냉해질수록, 그리고 복부가 이렇게 자꾸 팽만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어디를 누르냐?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방광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방광에 조금만 오줌이 차도 쉽게 마려워지게 되겠죠. 과민성 방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나이도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방광만 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 골반 바닥을 이루는 골반 저근육 또는 골반 바닥 근육이 늘어지게 돼요. 이 골반 바닥 근육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비뇨생식기와 항문을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그물 같은 조직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근육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양이 한 육각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약화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방광이 더 내려앉고, 그 다음에 요도가 더 짧아지고, 오줌이 좀 찼는데 바로 지금 화장실을 못 찾게 되면은 참다가 이게 방광 관략근도 약해지니까, 골반저 근육이 약하면 관략근도 약해지니까 세게 되겠죠. 큰일 납니다. 바로 요실금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원인은 찾았어요. 위에 있는 장기들이 늘어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는 골반 바닥 근육도 약화돼서 늘어지게 되니까 잘 잡아주질 못하고 결국은 세게 된다. 자, 이거의 원인은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듯이 복부가 차가워지는 게 원인입니다. 복부가 차가워진다는 거는 장기로 혈액이 잘 가질 못해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근육도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매일 얼음을 먹고 있죠. 그리고 배를 내놓고 다니죠. 자꾸 차갑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50대 되면 제 얘기가 와닿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배는 점점 냉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찬 걸 먹게 되면 더 차가워져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또 이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도 있잖아요. 생리 문제가 다 복부가 냉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배를 차게 하면 안 된다. 찬 음료 마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예더런들은 다 아셔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찬바닥에 그냥 앉지 못하게 했어요.
왜? 아이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장기인 자궁이 있으니까. 근데 방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실제로 야간요도 뭐 3번 이상씩 있고 가끔 요실금도 생겨서 너무 두려운데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도 그때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다지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핫팩을 대라고 합니다.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10분, 15분씩 배에다 핫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물 끊어야겠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지 않게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한의원에 오면은 복부에 많이 이제 침을 놓게 돼요. 많은 침을 넣어서 많이 넣을수록 좋거든요. 침을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할 정도로 배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복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속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장도 복벽에 매달리는 게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정도가 심하면 이제 많이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골반 바닥 근육에 약침을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 부위에 어떻게 약침을 놔요? 할 텐데 전혀 민망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팬티 속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그 팬티 가쪽 라인에 따라서 골반 바닥 근육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2포인트씩.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재 중에서도 우리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방에서 얘기하는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인삼 얘기를 하는데 인삼은 엄밀히 얘기하면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약재 중에는 이제 계피가 있습니다. 계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신양을 보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계피가 있고 익진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익진은 또 설사에도 쓰는데 설사나 야간요, 그다음에 요실금 이런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뜨거운 성질,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들이고요. 결국은 이 이론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포커싱이 있는 거니까 소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배를 따뜻하게 하시고 배를 자꾸 문질러주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맞고 온열 치료도 자꾸 해주시고요. 심하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골반 바닥에 약침 시술을 통해서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해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케겔 운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배가 냉하면 결국 소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